공부할 땐 이 3세트만 지키셔도 됩니다. 첫 번째 1세트가요. 맥락을 만드는 세트고, 두 번째 세트가 세부적인 부분을 채우는 세트입니다. 세 번째 세트가 되새김을 하는 세트인데,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1세트에서 전체적인 데 대한 이해를 조금 만들어요. 두 번째로 이제 부분적인 이해를 만들고, 전체하고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가 좀 서로 보완이 되고 완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해가 됐다라는 착각이 될 때쯤, 이때 진짜로 내 걸로 만들고 뇌 속에 정착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뇌라는 것도 하나의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근육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고도 자꾸 내가 쓰고 그다음에 이거를 강화시킴으로써 나한테 좀 더 정착이 되고 뭔가 커진다, 이런 느낌을, 사고에 근력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 뼈대를 만들고 거기다 살을 붙이고 완벽하게 뭔가 근육화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3세트로 구성을 해 나갑니다. 첫 번째 세트, 전체적인 맥락을 만드는 데서는요, 세 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광펜을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이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목차를 개수를 세면서 이렇게 칠해 주는 거예요. 같은 수준의 목차끼리 칠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같은 색깔로 이렇게 다 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 아끼지 마시고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칠한 거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칠한 데서 끝나면은 색칠 놀이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읽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뭔가를 읽고 이해할 때는 전체적인 양을 늘려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목차가 첫 번째, 전체적인 내용 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내가 읽으면서 목차만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 밑에 내용을 슬쩍 컨닝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변호사님, 근데 그러면은 어차피 전체 내용을 다 읽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아래에 있는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래 건 슬쩍 컨닝만 하고 날려도 좋습니다. 목차를 이해하는 한도에서 아래 걸 컨닝을 하는 거예요. 중점이 좀 다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목차가 '아 이런 뜻이구나.' 감이 좀 잡히면 이제 뭘 해야 된다? 세부적인 목차가 예를 들어 4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 4개 전체를 이어주는 연결되는 뼈대, 이런 흐름,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무조건 말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임의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문제집 풀고 세부적인 내용들 읽으면서 점차적으로 또 구체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전체적인 개수를 세면서 칠하고, 그 내용을 밑에 컨닝해서 슬쩍 이해를 한 후에 전체적으로 연결된 스토리를 만든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방금 내가 읽었던 게 몇 개였지? 어떤 스토리였지? 이런 식으로 자꾸 되새김하면서 공부를 해 주세요. 제가 임의로 3세트라고 넣어뒀지만, 사실 이 3세트인 되새김, 정착, 근육 세트는요, 공부하는 내내 자꾸 한 단어를 읽든 문장을 읽든 문단을 읽든 자꾸 해 주셔야 됩니다. 편의상 요렇게 해 뒀어요. 자, 두 번째 세트가 세부적인 부분에 이제 살을 붙이는 세트인데요. 목차를 내가 지금 형광펜을 칠했다면, 그죠? 그 뒤에다 물음표를 한번 쳐 보세요. 상위 부분 목차에 물음표 친 데 대한 답이 뭐가 될까요? 바로 하위 목차가 될 거고요. 요런 식으로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문단이 나오게 됩니다. 목차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답을 찾는다는 느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퀴즈 푼다는 느낌으로 이 목차에 대한 답은 뭘까? 여기서 머리를 진짜 초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답을 딱 찾으시고 거기다 밑줄을 살짝 그어 놓으세요, 연필 같은 걸로.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읽다가 단락이 나눠져 있지 않는 게 있다면은, 여기서는 단락별로 요약을 해서요, 옆쪽에 빈칸을 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책이 이해가 되는 단계가 돼요. 목자 형광펜 칠해져 있고 단락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 단계까지 하시면서 뭔가 수학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뭔가 눈으로 딱 보고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해를 함으로써 머리에 정착을 하지만은, 수학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개념이라든지 뭐 법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형상 껍데기를 일단 머리에 집어넣고 이해라고 하려면은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는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일단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밑줄 친 부분들, 특히 수학책 같은 거는 목차에 대한 답이 거의 다 공식이나 정의나 개념 같은 걸로 딱딱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단은 외우고, 형상 글씨를 외운 후에 적어도 3일 내지는 아주 일주일, 한 달 동안 계속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내가 기존에 있던 개념들, 이걸 이제 정교화 과정이라 그래요.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분해했다 쪼갰다가 조립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쳤다가 분리했다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해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세트에서 이해가 필요한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쏟는데 포인트는 뭐다? 이해의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요. 머리에 뭔가를 집어넣는다. 암기를 일단 해 놓고 연결점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중요도가 암기랑 이해가 8대 2 정도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이해하면은 그때부터 시간 투자만 해도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세부적인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건 이해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상상. 공상에 불과한 공부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는데 사실은 개념 모르거나 사실은 공식 모르거나 정의 모르는 경우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푸는지 내가 라마누잔 수학자처럼 고민해서 푸는 게 아니라 아주 통일되고 그다음에 정석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식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마지막 3세트에서는 이 되새김 정착 근육 세트인데 내가 공부가 좀 끝났다 싶으면은 스스로 공부하는 데 대해서 문제를 한번 내보세요. 뭐 제가 쟁점 노트라고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넓게 하면은 아웃풋 노트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이 부분 공부가 잘 됐는데 문제가 뭐가 나올 것 같아라든지 아니면 개념만 읽었으면 개념만 문제로 내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공부가 끝난 후에 문제를 출제해 보고 그걸 노트에 적는 게 그냥 아웃풋 노트, 쟁점 노트예요. 내가 이거를 자기 전에 풀어보고 틀렸으면 다시 공부하고 자면 되는 그 정도 의미입니다. 그래서 3세트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내서 풀어보고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내가 통과했다 싶으면은 이제는 기존에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쉬운 것들로 내가 바꿔가지고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쉬운 말로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인슈타인이 당신이 알고 있는 거를 할머니한테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게 정교화라는 기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걸요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로 바꿔서 말을 할 수 있어야만 이건 진짜 아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이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습관이 잘 붙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결국에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뭔가를 안다고 하면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학원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이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쉽지 않더라도 자꾸 도전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지식이 내게 되고 이게 체화가 된다는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공부법들은 기존에 올려놨던 공부법들을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3가지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합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공부법기 이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회장이잖아요. 그죠? 회장님의 공부법은 뭐 좀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딱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게 구성을 좀 해주면 안 되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고, 그렇네. 내가 그동안 조금 부분적인 건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의 세트로서 가르쳐 드리는 부분이 조금 적었구나. 물론 구조화 독서법 같은 게 있긴 했지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엄청 간략하게 좀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이 세트마다 원리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1세트 같은 경우는요. 조직화의 기법,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미지까지 합쳐서 하면 심상학 기법도 이제 같이 쓰는 거고 그다음 맥락학 기법까지 써서 전체적인 이해 토대를 만드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로 세부적인 부분에다가 여기 살을 붙이고 이해하는 것은 정교화의 기법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심상학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3세트의 되새김 정착 근육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리트리버, 인출을 하면서 기억을 강화시키고 그다음 레미니센스 효과도 좀 누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잘 외워지지 않는다면 두 문자라든지 이런 거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연상기억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공부 방식으로 세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계적으로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공부가 잘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기존의 저의 영상들 생각도 조금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으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번 거는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저는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 진짜 이게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그동안의 어떤 합격 수기 외국 거라든지 국내 것들 옛날 거 현재 거를 모두 분석하면서 진짜 엑기스만 남겼다고 조금 자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진짜 이 공부법 자체에 대한 의문보다는 내가 뭔가 이 공부의 대상을 이해 못하고 있는 이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지식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문 포인트를 즉 정신적인 에너지를 집중해 주신다면 아마 공부가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점수 금세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공부에 조금 더 날개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진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더 쉽게 다듬으려고 하는데 이번 영상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